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오늘 이 종목 핫합니다. 셀트리온 배당 결정이 나왔는데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과 주식을 동시에 배당한다라는 결정이 개장 직전에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고 주가가 좀 반영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워낙에 못 올라왔던 쪽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정도 상승이면은 글쎄요, 이 정도 반응이면 조금 약한 것 같네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배당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셀트리온이 현금, 그다음에 주식 배당을 전부 다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금액으로 보면 이제 주당 이제 750원의 현금 배당, 그리고 주당 0.05주의 이제 주식 배당이 이제 같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뭐 배당 기산일이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갖고 계시면 내년 주총 이후에 배당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주가에서 나왔듯이 이제 그러니까 셀트리온 금액으로 보면 이제 사상 최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장 내에서 750원이면 그렇게 큰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주주 환원책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올해 뭐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소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올해 합쳐서 한 1조 7천억 정도의 이제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올해 한 7천억 정도 소각을 했고 내년에 한 5,6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소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투자 이익에 대해서 30% 정도는 현금 배당을 실시하겠다.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책이 있다라는 거는 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본업에 대한 성장성 여부가 어떻게 보면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합병한 이후에 이제 매출 실적은 뭐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영업이익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향후에 이제 북미 지역 내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느냐가 향후에 주가 움직임을 좀 더 연관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뭐 미국 내에서 이제 진펜트라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매출이 발생할지 그런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본업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미심쩍다라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주주 환원책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뭐 양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은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보면은 회사 측에 제시한 내년 가이던스하고 굉장히 괴리가 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면서 약간 조금 하단에 묶여 있는 투자자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이번 지금 셀트리온의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좀 제약발 섹터가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힘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좀 시장을 좀 이끌었던 중심 섹터 중 하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좀 셀트리온은 약간 좀 소외가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차트도 좀 나왔습니다만 거의 21만 원에서 19만 원대 거의 그 박스권을 거의 7, 8개월 정도 좀 횡보했던 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조정이 깊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그 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올해 여러 가지 좀 일이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최근 순서로 보게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반등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CDMO에 대한 어떤 변신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좀 위탁 생산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약을 생산한 다음에 생산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배분을 하는 좀 그런 구조였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지금 이제 CDMO의 어떤 그런 업계로 진출을 하면서 어떤 다른 제약사의 어떤 이제 위탁 생산을 받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펜트라와 관련된 부분들 결국 본업에서 봤을 때 과연 얼만큼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램시마 SC였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진펜트라였는데 유럽에서는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느냐. 하지만 미국에서 얼만큼 점유율을 갖고 올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관련된 시장이 좀 상당히 크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한 12조 8천억 정도 규모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한 10%까지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큼 성과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제약마저도 좀 합병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그 변신해가는 좀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업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 여기에 더해서 뭐 구조조정까지도 결국 하지만 이제 숫자가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반등할 때 좀 소외되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을 좀 갖추기를 좀 바라면서 이번에 좀 박스권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여전히 좀 갈 길은 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매하네요.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는 좀 이따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대표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본업에 대해서 약간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메리트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셀트리온 말고 다른 주식을 봐야 된다면은 그것도 함께 좀 주실까요? 일단 뭐 지금 셀트리온 자체는 조금 전에 이제 이사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박스권 내에서 계속 올해 내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과연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이냐라는 거를 아직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파에 따라서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상당히 뭐 나쁜 자리는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뭐 지금 뭐 셀트리온이 움직임도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미국 생물보안법 올해 통과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뭐 내년 초라도 아마 통과는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그런 이제 생산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발을 주셨는데 은여매 이사님은 셀트리온 매수 매력 없다고 보시는 거 맞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리가 이젠 좀 매수의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1월 2일 어떻게 보면 전고점 24만 1,000원 이후에 사실 너무나 박스권을 좀 길게 횡보한 어떤 그러한 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답답한 흐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CDMO 쪽에서 봤을 때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 물론 이제 약간의 좀 하락이 좀 더 깊긴 했습니다만 또 올라올 때도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은 조금 무겁고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CDMO 쪽에서 전 바이넥스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단이 얼마나 시원하게 열릴지는 의문이라는 게 포커싱 맞추시면 될 것 같고 하단은 잡혔다고 합니다.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분 다 의문표를 조금 주신 부분은 본업에서의 어떤 본질 가치를 회복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내년에 한번 움직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XR 시장이 본격 개화가 될 것인가?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XR이죠. 확장현실 헤드셋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네. XR 시장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쪽이기는 한데 지금 쉽게 개화가 되고 있지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XR에 대한 그 기대감은 계속 있지만 그 XR을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대부분의 XR이 이제 고글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머리에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메타퀘스트도 그렇고 애플비전 같은 경우도 전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좀 사용에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확장성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구글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초에 XR 기기를 이제 출시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쪽은 구글이 담당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나오는 형태는 아마 스마트 안경 형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제 쓰는 완전 이제 그러니까 고글형이 아니라 스마트 안경 형태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 관련돼서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구글에서 별도로 XR용 이제 안드로이드인 안드로이드 XR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발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XR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사용되는 앱들이 그냥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 이런 XR 기기에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글의 제미나이 2.0까지 탑재를 하면서 다양한 AI가 구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이제 기기가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정말 스마트 안경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메타퀘스트보다 좀 더 판매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XR 관련된 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일단은 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 측면에서 보면 좀 미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기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발로 해서 XR 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과 다양한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착용감이 조금 불편해서 안 썼는데 스마트 글래스 네, 요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괜찮겠다 한번 네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네, 윤현미 이사님께서는 사실 메타하고 이 시장에서는 애플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지금 삼전하고 구글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은 아직 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업체 간의 경쟁은 뜨거운 분위기가 좀 느껴지긴 하네요. 사실 이제 이 XR 기기를 보면서 결국 AI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XR까지도 지금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크진 않습니다만 어떤 초기의 선점 효과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이제 이 경쟁에서 얼마큼 마켓 시어를 좀 많이 갖고 오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는 헤드셋보다는 좀 글라스 형태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디스플레이 어떤 유무까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어떤 이쪽에서 구현되는 것들을 좀 글라스로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용자분이 상당히 좀 친숙하게 어떤 그런 UI를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어떻게 타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걸 만들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의 뭐 첫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없을 것이다, 뭐 요 정도 예측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이러한 좀 XR 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어쨌든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XR에 대한 어떤 참 상당히 좀 무한한 어떤 무한대로 어떤 영역에 대한 확장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질지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을 가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하드웨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진짜로 이제 이런 부분이 팔리게 되는지 어쨌든 숫자로 잡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을 좀 팔로우업을 좀 하시되,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만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아직은 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 종목도 그럼 안 주시겠어요, 이사님은? 저는 일단은 아직은 좀 초창기 어떤 지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종목들 같은 경우 기존에 제가 볼 때는 주도를 했던, 시장을 주도했던 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네. 여러 섹터들이 다 지금 종목들이 레벨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XR 관련된 관련주까지 좀 찾아서 다시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다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사이드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하다. XR 관련된 종목들을 메리트 없다. 예, 그렇게 좀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를 보면서까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금도 너무 제한이 있잖아요. 지금 네. 돈이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돈이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고, 오늘 근데 뭐 XR뿐만 아니라 AR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해서 어쨌든 종목 확산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근데 아직 테마단의 느낌이 강하긴 합니다. 뭐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일단 뭐 테마단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기기가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걸 다 확인한 이후에 아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순 기대감으로 인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AR 관련된 XR 관련된 이제 종목 중에서 이제 라운텍,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가 먼저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요. 하드웨어 관련주인 이제 라운텍이나 나무가, 뭐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들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머스크가 등장을 하는데요. 게임에도 진심일까요? 네, 진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카카오 게임즈를 자신의 그 트위터에서 X에 올리면서요, 윤순재 대표님,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나? 그리고 게임주가 전방위적인 확산,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어제부터 게임주가 굉장히 잘 가는데요. 네. 그렇죠. 뭐 최근 들어 이제 게임주가 계속 조금 이제 그동안 계속 주가가 오래 부진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조금씩 최근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뭐 신작 게임 패스 오브 엑자르, 뭐 영어로 하면 POE라고 하는데, POE2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POE2 같은 경우는 6일부터 국내에서 이제 얼리 액세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팀이라는 글로벌 이제 게임 플랫폼에서 58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만큼 지금 초기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국내 퍼블리싱을 담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관심을 이끌었고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X 계정에서 POE2에 대해서 호평을 남는 그런 후기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때 이제 후기를 남겼느냐라고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게임을 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디아블로 4라는 그런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는 그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게임 유저로는 최상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자기가 본인이 세계 1위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만큼 이제 게임에 상당히 진심이다.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가 POE2 게임에 대해서도 디아블로와의 뭐 아들과 같은 그런 이제 게임이다라고 이제 호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주가를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 POE2 게임에 대해서 볼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POE2 게임 같은 이제 패스 오브 엑자르 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개발한 게 아니라 뉴질랜드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 회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국내 퍼블리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퍼블리싱은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어 게임즈의 모 회사가 세계 최대의 게임 퍼블리싱 회사인 텐센트이기 때문에 이런 텐센트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게임이 글로벌 흥행이 된다라고 해도 카카오 게임즈에는 영향이 없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국내 흥행에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게임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뭐 내년도에 실적 개선세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회사마다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국내 게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지금 마켓 앱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있습니다. 만약 구글이나 애플에서 이제 이런 앱 스토어에서 이제 수수료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업체 입장에서
그런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퍼블리싱만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한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게 국내에서만 국내에서만 잡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국내 것만 이제 잡히는 겁니까? 이게 네네. 글로벌에서 58만 명이 뭐 본다라고 해서 한데. 네, 국내에서 얼마가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뭐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게임할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국내 게이머들이 많이 와야지만 또 실적 개선이 이어진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가는 이산이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정도로 반응은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시장에서. 이사님. 네. 저는 이 게임주를 보면서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최근에는, 이제, 무역에 대한, 미국과 어떤 중국의 무역 전쟁,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사실 외부적인 어떤 리스크를 통해서 결국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뭔가 좀 이런 좀 실물적인 경제를 좀 떠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IP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에 사실 좀 최근에 좀 매수세가 몰렸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뭐, 게임주라든지 뭐 엔터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시세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좀 언급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좀 게임과 관련돼서 좀 진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좀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좀 언급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 여기에 또 게임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XAI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X의 자회사죠. 이 회사가 어쨌든 AI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면서 게임에 대한 부분을 좀 실행할 것이다라는 언급은 살짝 있었습니다. 10월부터 있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 관심이 있고 지금 이제 XAI를 통해서 게임과 관련돼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보면은 뭐 방향성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언급을 조금씩 하고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어쨌든 게임에 대한 리뷰를 좀 남기면서 좀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좀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봐야겠죠. 이런 사람이 좀 얻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게임도 섹터 전체가 움직이려면 숫자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상당히 좀 부진했던 부분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인앱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조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펄어비스의 뭐 붉은 사막을 좀 비롯해서 좀 상당히 많은 게임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에 따른 그런 모멘텀들,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보면서 저는 게임주에 대한 어떤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변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신작에 대한 어떤 호평이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얼만큼 많은 유저들이 유입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계산하면서 제가 볼 때는 게임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 전반보다는 종목을 잘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얼마 전에 신작 내놓고 얼마나 NC소프트가 주가가 또 많이 흘러내렸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을 잘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어떤 거세요? 네, 뭐 게임주가 뭐 전반적으로 다 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별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P2E 게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P2E 게임이다라는 거는 게임에서 버는 그런 이제 머니를 가상화폐로 이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한 2년 전쯤에 P2E 게임에 대해서 붐을 한번 일어났다가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시세가 이제 떨어지면서 좀 주춤거렸습니다. 최근에 다시 암호화폐에 대한 뭐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된 게임에 대한 흥미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에서는 뭐 이게 불법 게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P2E 게임에 대한 관심사항이 지금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P2E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회사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는 오늘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쫓아가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상한가를 댄 이유는 지금 이제 공동 대표의 전 위메이드 대표인 이제 장영국 씨가 대표로 취임한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향후에 P2E 게임이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판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위메이드, 뭐 전통적으로 지금 P2E 게임이 강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밀렸네요.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괜찮다라는 의견이 낮고, 지금 위메이드보다는 액션스퀘어 쪽이 강한데 이틀 연상 나오고 있고, 최대 주주인 링크드까지 상한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P2E 쪽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이사님께서는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사실 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NC소프트 사실 좀 상당히 좀 최근에 급락이 나왔고 오늘 또 펄어비스도 좀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펄어비스가? 네, 왜요? 종목별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개별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제가 볼 때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하게 올라오는 게 저는 넷마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개의 대제 오리진에 대한 어떤 신작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50일 신저가를 찍은 상황에서 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신작에 관한 어떤 스케줄이든지 이런 관련된 예고, 또 이제 나왔을 때 어떤 반응들,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들이 상당히 강하게 변동성을 좀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전한지를 좀 체크해보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넷마블이 좀 가장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 나왔습니다. 펄어비스가 이거 검은 사막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이사님 4분기에 나온대요. 너무 늦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펄어비스는 좀 뺄까요? 아예 게임주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투심이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되게 좀 이 급락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넷마블처럼 어떻게 보면 넷마블 같은 경우는 급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 인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펄어비스 일단 좀 단기 바닥을 좀 잡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종목들의 좀 하방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기금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수급이 좀 돌아오는지 단기 바닥을 잡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게임주 어려운데요. 게임주가 크래프톤이 오늘 신고가 거의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하고 있는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랭킹이 되는데 상승폭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신고가 달성할지 여부도 지금 크래프톤은 보면 좋으실 것 같고, 펄어비스는 악재 나서 밀리고 있다는 점, 요거는 좀 리스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했고요. 지금 12시에 저희 증권통파 예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증권통파 지금 퀴즈도 푸시고 또 코인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옆에 QR코드 보이시죠? 이거 찍고 앱 가시고 들어오시면 12시에 또 많은 상금, 100만 원의 상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퀴즈 푸시고 또 코인도 겟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은데요. 코스닥이 1% 넘게 상승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조금 묶여있네요. 지금 강보합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지수의 온도차는 조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 거인의 시선에서 최병훈 전문가의 멘트 이어서 들어보시죠.